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14일 개미호 두번째 기사 1442년 명정통 7년 평화도 관찰사 정분에게 도질제사와 더불어 의논하고 시행하기를 전지하다. 일찍이 환자 엄자치의 말을 들었는데 경이 자치에게 말하기를 박근의 성을 쌓는 것은 흙과 돌이 서로 섞여져서 견고하지 못하므로 오래 안 가서 무너질 것이며 또 도질제사가 본디 거주하는 사람의 숙전을 거두어 다른 곳에서 들어와 거주하는 사람에게 주게 되니 이로 인하여 본디 거주하는 사람과 들어와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숙전은 모두 적게 되고 새로 개간한 전지도 또한 모두 척박하여 양쪽이 모두 실롱하여 생계가 매우 간고한데 도질제사의 군관이 대단히 많으니 마땅히 각 곳에 나누어 가서 방어에 조력해야 될 것인데도 이에 그 군사를 거느리고 한 고을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니 접대하는 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각 고을이 피폐한 것이 오로지 이 때문이다 하며 지금 정년의 말을 듣건대 경이 여러 번 정년에게 말하기를 연변 각 고을 성터에 요회를 쌓을 만한 곳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위험을 맡아 온 대신이 이미 일찍이 살펴서 정했으니 내가 감히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소. 또 도질제사가 위력이 언덕보다 능가 하여 백성의 고통을 견심하지 아니하고 요사이는 쇠갑옷을 만들고자 하여 민호의 쇠를 징수하니 이 같은 백성의 고통은 근심과 탄식을 셀 수 없는 것이 만소하니 정연이 묻기를 어찌 계달하지 않습니까 하며 경이 대답하기를 감사와 장수가 서로 사이가 화합하지 못한다는 평판이 있을까 염려하여 계달하지 못하였소라 하였다니 내가 생각하건대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계달하고 일이 당하면 진술하는 것은 신자의 직책인데 하물며 이미 중선을 받아 한 지방을 마음대로 처리하니 진실로 말할 만한 것이 있으면 진나라에 숨김이 없는 것이 진실로 그 임무이다. 또 장수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무릇 그 이해 문제는 뒤따라 즉시 같이 의논하여 미치지 못한 점을 번갈아 정지하여 그 폐해를 구제할 것이며 만약 같지 아니함이 있으면 공개해 상세히 계문하여 기필코 폐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보조한다는 것이다. 만약 마음속으로 그르게 여기면서도 말하지 않다가 이리 능히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어찌 이를 화합하다고 이르겠는가? 또 서로 화합하지 못하다는 평판을 염려하여 계달하지 않는다면 한갓 자신만 보존하는 계책이 될 뿐이고 또한 정직한 뜻이 아니니 진실로 마땅히 추액하여 그 나머지 사람을 경계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경이 이미 정연과 엄자책에 이를 말하였다면 어찌 나에게 들리지 않게 하였겠는가? 나에게 전혀 들리게 하여 그 폐해를 의논하고자 한 것이므로 그 경의 마음을 헤아려 잠정적으로 행문하지 않겠으니 경은 이 뜻을 알아서 지금부터는 도내의 모든 일으키고 폐지시킬 문제는 모두 도질제사와 더불어 헤아려 생각하여 시행하고 만약 서로 합하지 않으면 때에 따라 즉시 계문하여 민간의 폐해를 발생하지 않게 하여서 한 지방의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도록 뜻을 저버리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24일 개미호 세번째 기사 전 예문 대제학 헛성의 줄기 성의 자는 맹명이니 허주의 아들이다. 이모년 1402년에 과거에 올라 예문 검률이 되었으며 사관은 우정원과 형조, 예조, 병조, 삼조의 좌랑을 역임하였다. 10년에 사헌 지평에 승진되어 나라의 정무를 맡은 사람의 불법한 행동을 탄핵하여 말이 잘못 아주 적절하니 태종이 노하여 그냥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조금 후에 공조 정랑에 임명되었다가 여러 번 천직되어 사헌 장령이 되었다. 신중년 태종이 낙청정에서 연회를 개최할세 대간에게 명하여 입시하도록 하고 태종이 허승에게 명하여 일어나서 춤을 추게 하고는 세종을 돌아보면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나의 어진 지평이다 하였다. 사간, 우사간, 동부대원을 역임하고 진사의 천직되었다.
신해년에 대사원으로 발탁되고 형조 예조의 참판을 거쳐 나가서 경기 도관찰사가 되었다가 예조 판수로 승진되고 이조 판수로 천직되었다. 경신년에 예문학 대제학으로 천직되었으나 조금 후에 아버지 상을 당하였다. 이때 와서 졸하니 나이 61세였다. 부고가 들리니 2일 동안 조회를 패하고 좀과 부위가 있고 공간이란 시호를 내렸으니 사물을 공이 경고한 것을 공이라 하고 순이란 덕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을 간이라 하였다. 허승은 침묵하고 엄중하여서 이래 다다리라 헤아려 생각하여 세력에 굴복하지 아니하였다. 아들은 없고 첩의 아들이 있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14일 개묘 네 번째 기사. 경상도의 경주, 청하 등이 감으로 향과 충문을 내려 빌게 하다. 경주, 청하, 흥해, 하양, 창녕, 창원, 울산에서 가문이 향과 충문을 내려 비오기를 빌게 하였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1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소이전이 군사를 거느리고 대마도에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전지하다. 경상 좌우도 병마 도제제사와 수군 도안모 처치사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온 외인 돈사문의 말에 소이전이 전쟁에 패하여 영토를 잃고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대마도에 와서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양식이 모자라 굶주리게 된다면 혹시 쳐들어올 이치가 있을 것이니 경이 이 뜻을 알고 방하는 일을 곡진하게 조치하여 적인에게 모시되지 말게 하고 또 왕래하는 외인으로 인하여 소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자세히 묻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14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눈병으로 세자로 하여금 서무를 보게 하려는 뜻을 여러 성지에게 이르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여러 성지에게 이르기를 대저 군주가 처음에는 비록 정치에 부지런하다가도 종말에는 반드시 게으르게 하게 되므로 당나라 현종과 헌종이 더욱 밝은 거울이 되니 내가 매우 이를 부끄럽게 여긴다. 내가 왕위에 오른 이래로 정사를 하는 데는 부지런히 힘쓰는 것만 갖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상참, 조계, 윤대를 시행하여 날마다 여러 신하를 접견하고 모든 사물을 친히 결제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그런 까닭으로 형옥의 판결이 지체됨이었고 모든 사무가 폐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상참의 법을 어떤 사람은 그르게 여기는 이가 있으므로 이에 한겨울과 한더위에는 장정적으로 이를 정지하게 하였다. 근련 이래로 내가 소갈증과 풍습병을 앓게 되어 모든 정령과 시비가 능히 처음과 같지 못한데 온정에 모욕한 이후에는 소갈증과 풍습병이 조금 나은 것 같다. 그러나 눈병이 더 심하게 되니 이로 인하여 여러 병증이 번갈아 괴롭히게 되므로 능히 정치에 부지런히 할 수가 없다. 무릇 사람의 몸에는 귀와 눈이 간절한 것이 많은데 눈병이 발생한 이후에는 시력이 미치지 못한 것이 있으니 비록 정치에 부지런하고자 하지만은 되겠는가. 의방에도 또한 일찍이 일어나서 몸을 노력하는 것을 기하다고 한 까닭으로 무릇 중국과의 외교관계와 군정 이외의 나머지 모든 사무는 세자로 하여금 처결하고자 하나 대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옳지 않습니다 하고 그대들도 또한 옳지 않습니다 하고 하니 나는 그 옳지 않다고 하는 뜻을 알지 못하겠다.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편안히 지낼 계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병세를 보건대 쉽게 나지 않을 것 같으므로 휴가를 얻어 정신을 활락하게 하고 병을 휴양하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진정이니 신자의 마음도 또한 어찌 나로 하여금 병을 참아가면서 정치에 부지런히 건모하여 병이 더 심한 데에 이르게 하려고 하겠는가. 대저 군주가 대신을 접견하는 날은 적고 홀로 근신과 더불어 모든 정무를 출납하는 것도 오히려 옳지 못한데 하물며 황관을 시켜 출납시키겠는가. 이것은 후손에게 보이는 도리가 아니다. 하물며 이 무리들은 문자를 알지 못하여 출납할 즈음에 잘못 틀리게 되는 실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또한 옳겠는가. 역대의 군지들이 세자에게 국사를 감독시키고 군대를 감독시키던 사람도 또한 있었는데 세자로 하여금 모든 사무를 재결시키는 것이 무엇이 옳지 못한 것이겠는가.
나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다. 내가 이 말을 꺼내는 것은 그대들과 더불어 그 옳고 그른 것을 의논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대들에게 이 뜻을 다 알도록 하려는 것뿐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16일 을사 두 번째 기사. 함흥의 죄수인 강도 김을부를 차명에 차하다. 그대로 따르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16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종웅이랑환이 건목 등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17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종정승이 청하여 고초도의 조의에 대한 세를 감면해주다. 예조에서 아래기를 종정승이 고초도의 조의에 대한 세를 감면하기를 청하지만은 그러나 지세는 마땅히 전적으로 면제할 수 없으니 청하건대 대선 한 척에 세어 500마리이던 것을 300마리로 감하고 중선 1척에 세어 400마리이던 것을 250마리로 감하고 소선 1척에 세어 300마리이던 것을 200마리로 감하여 후하게 대화하는 뜻을 보여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18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지도령부사 한용전의 졸기. 이름은 용천이니 신의왕후의 이모제이다. 태종조의 백신으로서 바로 사제부정에 임명되었는데 이로부터 산직에 버려두어 물러가 전장에 있었다. 개축년에 세종께서 불러 서울로 오게 하여 지도령부사로 발탁하고 또 의대를 내리며 용전이 다시 향리로 물러가기를 원하더니 이때 와서 졸하였다. 나이 74세였다. 이리 동안 조회를 폐하고 조문과 부의를 가하게 하였다. 호정이란 시호를 내리니 여러 해 동안 수고한 것을 호라하고 유화 정직하여 고종한 것을 정이라 한다. 아들로는 한덕수, 한덕명, 한덕생이 있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1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최사강, 이선, 허호, 최사의, 정춘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우찬성 최사강을 겸 판의조사로, 이선을 판한승부사로, 허호를 예조 찬판으로, 최사의를 인수부윤으로, 정춘경을 한승부윤으로, 김을현을 동지중추원사로, 이천을 중추원부사로, 이사임과 김자옹을 모두 첨지중추원사로 삼았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19일 무신 두 번째 기사. 함길도 평안도 전라도 경상도의 요충인 현의 방의에 관한 2조의 상소문. 2조에서 아래기를 함길도의 회령, 종성, 운성, 경흥, 부고와 평안도의 무창, 자승 등의 업은 지경이 야인과 연하여 있고 전라도의 진도와 경상도의 남해 등의 현은 섬 가운데 있게 되어 모두 적이 침해하는 길의 요충이므로 방어가 가장 기요하니 청하옵건대 속전에 기재된 제주, 대정, 정의, 거제, 경원, 경성, 갑산, 의주, 삭주, 이산, 창성, 벽동, 강계, 여연 등 각 고을의 예에 의하여 오고가 차기를 기다려서 채차하게 하고 또한 처자를 거느리고 부임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19일 무신 세 번째 기사. 함길도 도관찰사 도제제사에게 도망자를 신고한 오도리에게 주는 농면을 감하지 말라고 전지하다. 지금 경등이 아래기를 오랑개, 오도리 등이 와서 배반에 도망한 자를 알리면 의례 목면 15비를 상주게 하였지만은 그러나 목면은 도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고 또 야인의 귀중한 물건이니 5비를 감하기를 성합니다 하나 내가 생각하건대 도망해 돌아가는 사람을 알리는 자는 진실로 적으니 모름지기 중한상을 주어 그 뒤에 알리는 사람을 권장해야 될 것이다. 비록 알리는 사람이 많더라도 또한 후한상을 준다면 더욱 그 마음을 격려하여 알리는 사람이 더욱 많을 것이니 전일에 전한
수량에 의하여 그들에게 주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19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양지현에서 사람이 벼락을 맞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22일 신해 첫 번째 기사 통사 강문보가 요동에서 조서를 등사해 오다. 그 조서에 짐이 천자의 차례로서 대통을 계승하여 해우에 군림하여 조민을 자식같이 양육하였는데 우르르 옛날의 제왕을 생각해보니 정사는 이교에서 나오고 절후는 대혼을 삼가해야 된다. 이에 성조모 태왕 태후와 성모 태황후의 명령을 받들어 현축한 사람을 신중히 간택하여 짐에게 배필을 삼게 되어 삼가 천지와 종묘에 밝게 고하고 정통 7년 1442년 5월 19일에 전시를 책봉하여 황후로 삼아 중궁에 정위하게 하여 함께 종사를 받들어 치화를 협찬하게 한다. 국정과 국외에 부고하여 모두 들어서 알게 한다 하였다. 이교는 뜨뜻한 가르침이며 대호는 천자의 혼인을 말한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20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성균생원 김임양 등이 사유의 행직을 소원하기를 청하다. 성균생원 김임양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삼가 경신년 7월의 교지를 보건대 첨지중추원사 겸 성균 사성 윤상을 행사성으로 삼았는데 신등이 속으로는 감회가 간절하여 주상께 계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상의 생각을 알지 못하여 머뭇머뭇한 지가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신유년에 이르러 윤상이 나이가 70세가 되었으므로 그를 올려 치사함에 전하께서 그의 청을 윤호하지 아니하시니 윤상을 존중하심이 지극하였는데 행직을 제수하는 것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신등은 가만히 생각하기를 학교는 풍화의 근원이요 인재가 나오는 곳입니다. 예로부터 제왕이 이로써 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어서 덕 있는 사람과 재능 있는 사람을 뽑아 사표의 직책을 맡겨서 관위를 높이고 복록을 후하게 하여 인재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기대하였으니 우나라와 주나라에서 이를 상고해보면 기로 전학을 삼아 주자를 가르치는 책임을 맡겼으며 예백으로 사도를 삼아 백성을 길들이는 법을 관장하게 했으니 이것은 모두 육경으로서 교육을 펴는 직책을 맡긴 것이오라. 그 풍속도 악이 변하여 선에 이르게 되고 세상이 태평을 이루게 된 것이 어찌 이로써 이루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삼가 생각하옵건대 우리 주상 전하께서는 영특 총명한 자지로서 도통의 전함을 계승하여 세상이 잘 다스려지는 것은 실로 인재의 많은 것에 관계되고 인재의 많은 것은 반드시 사부의 어진대에 인유된다고 생각하여 이에 관위가 높고 덕이 높은 사람을 선택하여 혹은 대사성을 겸무시키기도 하고 혹은 사성을 겸무시키기도 하였으니 이것이 곧 우나라와 주나라의 좋은 뜻입니다. 지금 윤상은 마음가짐이 조심스럽고 조행이 청렴하고 정직하며 육경 제자의 글을 간구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능히 연구를 정밀하게 하였는데 과거에 발탁됨으로부터 매양 교육을 펴는 일을 맡았으니 그 교양하는 공로가 인재를 성취하는 것이 있으며 경세의 뜻에 밝고 행실을 닦아서 여러 관위에 포열된 사람이 그 문화에 많이 나왔으니 진실로 사림의 큰 근간입니다. 국가에서의 윤상의 덕행이 높고 학술이 정세함을 알아서 첨지중추를 주어 그 관위를 높이고 성균 사승을 겸해 주어서 그 교육을 맡게 하니 이때에는 백료와 서사들이 모두 국가의 임용함이 적이하게 되었다고 일컬었는데 조금 후에 그 겸함을 버리게 하고 행직으로서 주게 되니 그 복록과 관질의 감하는 것은 비록 교훈하는 데는 손해될 것이 없지만은 옛날의 충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대우해주고 복록을 후하게 하던 뜻에는 대개 불만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교관은 행직에 임명하지 말라는 명령이 이미 전일에 내린 것이
내린 것이겠습니까? 또 하물며 모든 관사에서는 비록 자질구레한 사물을 맡은 사람이라도 모두 실함을 임명하는데도 교육을 맡은 사람을 도리어 행직을 겸모하게 하니 어찌 태평한 세상의 성대한 은전에 결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저 행직의 설치는 쓸데없는 녹관의 비용을 염려하여 임시로 설치한 비용을 줄이는 법이니 이것은 보통의 관리를 기르는 것이고 현명한 인재를 대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전하께서 윤상의 치사를 허가하시지 않으시니 이미 현인으로 여겨 임용했던 것인데 다만 녹번과 관질은 도리어 현인을 대우하는 예절에 어긋나게 되니 이것이 신 등의 실망하는 까닭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등이 사부를 존중하는 뜻을 어여삐 여기시고 중용의 현인을 대우하는 의리를 상고하여 정조로 하여금 행직을 수완하게 하여 사유를 숭중하는 뜻을 특별히 보이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그대들의 말을 가상히 여긴다 하면서 이내 승정원에 명하여 후 일의 주의할 때에 다시 개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22일 신해 세 번째 기사. 전주, 경주, 평양의 영전에 칭호를 내리고 각기 전직 2인을 두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장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태조의 수용전을 개성부에는 목청전이라 이끌고 함길도의 영흥부에는 준원전이라 이끌어 모두 전직 2사람을 두었으며 전라도의 전주, 경상도의 경주, 평안도의 평양에서도 또한 영전이 있지만 칭호가 없으면 또 전직도 없으니 전주에서는 경기전이라 이끌고 경주에서는 집경전이라 이끌고 평양에서는 영숭전이라 이끌게 하고는 각기 전직 2사람을 두게 하고 감사로 하여금 그 전직의 성적을 심사하여 우열을 정해 보고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2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예문관 대제학 조말생이 파직을 청하다. 상은하기를 신은 재주가 없는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태종을 섬겨 외람이 지우를 입어 화관 요직에 오래 있었으며 평민으로서는 출세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으니 다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덕이 높고 지극히 효도하여 대통을 계승하였는데 신을 거전의 인물이라 하여 참아버리지 아니하고 특별히 큰 은혜를 내리시어 숭정의 관계를 승진시키니 덮어기를 신 은혜는 실로 하늘과 땅과 같았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이지러짐과 가득한 것이 기수가 있으므로 영만하면 반드시 감손을 초리하게 되는데 스스로 타고난 전형을 헤아려 보매 오르다가 떨어질까 두려워하며 여러 번 말씀을 올려 전리에 돌아가기를 원하였사오나 전하께서 유능을 2번이나 내리시어 곡진히 우대하심을 베풀었습니다. 경신년에 신의 나이 71세이므로 전하께서 신의 쇠약하여 병든 것을 불쌍히 여겨 한관에 고쳐 임명하시니 신이 특별히 임금의 은혜를 입어 편안하게 한가함을 탐내어 사관에서 하는 일 없이 지낸 지가 벌써 다시 3년이 되었습니다. 신이 그에게 생각하건대 성조의 치사하는 법은 옛날대로 돌아갔으니 신의 노쇠한 것이 너무 심함으로 매양 정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항상 스스로 산직에 있기를 기대했는데 어찌 오늘날에 다시 승록에 임명되기를 기대했겠습니까? 늙은 나이에 뻔뻔스러운 얼굴로 한갓 후한 복록만 먹게 되니 세상의 인원이 어떻다 하겠습니까? 관직을 받은 이후로 더욱 두려움을 더하게 되니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쇠약해 병든 것을 살펴서 전리에 돌아가게 하여 예연을 보존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2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대소 종친들의 동승혼을 금하고 항식으로 삼게 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중조에서는 비록 본종이 아니더라도 동승이면 장가가지 않는데 지금
진화사의 전이군 이완에게 성을 빌리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때마침 곤제가 승정원에 이르러 대답하기를 이완의 어머니 성이 한시이니 성을 한시로 빌리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므로 그대로 쫓아 드디어 중부시에 전지하기를 그무로는 대소 종친들은 비록 족속이 아니더라도 무릇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은 서로 혼인하지 말게 하고 이것을 항시로 삼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25일 갑인 첫번째 기사 이품 이상 관원과 종친, 부마, 승지, 내금이 등에게 말 한 피씩을 내리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29일 을묘 첫번째 기사 판폭내문사 문민의 딸과 주부 권기역의 딸을 세자에게 들여 승비로 삼게 하다. 승비는 세자궁에 딸린 여관으로 종 4품 내명부의 품계이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29일 을묘 두번째 기사 부사정 봉석주와 주서 권효량이 여기 배강아와 간통하니 각기 처벌하다. 부사정 봉석주와 주서 권효량이 사신 오양이 관계한 여기 배강아를 간통했으니 청하건대 형률에 의거하여 장 80대를 치고 배강아는 3등현의 관배에 속하게 하셨사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27일 병진 첫번째 기사 평안도 박미 등 18인이 요동으로 도망가니 김화에게 소환을 청하게 하다. 처음에 평안도 사람 박미, 박표룡 등이 18인이 도망하여 요동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이르러 대호군 김하에게 명하여 자문을 가지고 요동에 가서 돌려보내기를 청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28일 정사 첫번째 기사 김소은거가 새로운 땅을 발견하였다고 수종인과 행장 등을 내리라고 전지하다. 함기도 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향화한 행사정 김소은거가 고하기를 길주사람 나장 이귀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일찍이 신지에 가서 3년 동안 거주하다가 돌아왔다 하므로 이웃에 거주하던 유철 등 4인을 거느리고 길주로부터 서북쪽으로 향하여 8일을 노정을 가서 그제야 신지를 보게 되었는데 탁인기 왕사달 등 200여 호를 거느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였다. 소은거의 말이 이와 같으므로 지금 역마를 태워 내려보내니 경이 이귀와 유철 등을 불러와서 그것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를 물어보고서 말한 것이 과연 옳다면 소은거의 말을 들어서 김방기의 예의에 의하여 수종인과 행장 양료를 적당하게 갖춰주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28일 정사 두번째 기사 해풍 임내의 덕수현을 합속시키고 풍덕이라 칭하게 하다. 해풍 임내의 덕수현 사람 인수의 윤 이명덕이 본현을 합속시키고 풍덕이라 고쳐 칭하기를 청함으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6월 29일 무호 첫번째 기사 전이군 이완을 북경에 보내어 황후의 책봉을 하리하고 이상의 일을 아래다. 그 표문에 이르기를 천자의 통치가 양위에 당하며 요도의 세상으로 다스렸으며 황후의 덕이 자리를 정하며 선우의 상수를 열었습니다. 경사는 종사에 미치고 즐거움은 온천에 넘쳤사오니 삼가 생각하옵건대 총명하여 이에 세상을 다스리고 강건하여 덕이 날로 새로워져서 정치는 태평에 흡족하며 덕교는 사회에 가하여졌으며 정치의 예절이 엄하며 풍화가 이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환하게 문덕을 더 날리고 더욱 큰 복을 받았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신은 외람이 용렬한 자질로서 다행히 좋은 시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천자만년의 시를 노래하면은 비록 소호의 배려는 못하지만은 성인께서 다남하시려는 축사를 드리는 데는 화봉인의 간절히 본받겠습니다 하고 그 박물표에 이르기를 초방의 상스가 모여 이에 용리를 거행하니 바다 건너 나라에서도 같이 경사스럽게 여겨 삼가 변변치 못한 사례를 베풀게 됩니다. 삼가 황새저포 20필, 백새저포, 흑새마포 각 30필, 황하석, 만하석 각 20장, 용문염석 2장, 만화방석, 잡채화석 각 20장, 잡생마 20필을 갖추었습니다. 위의 물건들은 제작이 정교하지 못하고 명목도 심히 적으니 어찌 전정에 지내라는 실상을 충족하겠습니까? 부족하나마 그대로 토삼로를 바치는 정성을 표시합니다. 태왕 태후에게 진언하는 예물은 홍새저포, 백새저포, 흑새마포 각 20필, 만화석, 잡채화석 각 10장이요. 황태후에게 진언하는 예물은 태왕 태후와 같으며 중궁에게 진언하는 예물은 황하석, 만화방석 각 10장씩을 더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그 주본에 이르기를 배신 정연이 치규를 받들고 도착하였는데 삼가 거기 생각하옵건대 소방이 천자의 조정을 섬기는 데는 반드시 통역을 해야만 능히 명령을 전달하는데 전황의 이상이 윤위를 탈주하다가 야인에게 사로잡혀 전매되어 본국에 이른 것을 신은 보통으로 사로잡혔다가 도망해 온 사람과 같이 보았으며 일찍이 도망해 와서 속이고 간사한 정적은 알지 못했는데 다만 본인이 문자를 대강 알고 어음이 순정하기 때문에 자제들로 하여금 엄훈을 전습시켜 대국을 섬기는 임무에 대비하고자 하여 유주하는 동안에 지금 삼가 하명을 보고서 비로소 본인의 정적을 알고 당초에 황제의 총명을 번거롭게 한 것을 깊이 후회하여 놀라고 두려워서 몸둘 곳을 모르겠습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황제의 총명은 신의 마음을 환하게 살펴서 또 참작하여 이 사람을 쓰고 경솔히 믿을 수는 없다고 유시하시어 황제의 훈계가 간절하고 지극하시니 감격하여 다함이 없겠습니다. 신이 조사하여 알게 되었는데 신이 무릇 중국의 군사와 백성이 요동으로부터 도망해오는 사람은 중국 사람이든 여진 사람이든지 본디 본국에 속한 사람이든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한 명 한 명씩 잡아서 해송한 것이 합계 167명이요. 여러 종족의 야인에게와 외적에게 사로잡혔다가 도망해온 사람도 또한 도착되는 대로 즉시 해송하니 합계 1108명이므로 모두 합계함에 1275명이온데 모두 일찍이 용납해 남겨두지 않았사오니 어찌 나라 사람이 꾀이고 협박하여 온 일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뒤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도 또한 감히 어찌 즉시 사로잡아 해송하지 아니하고서 중국을 소르기겠습니까? 삼가 명령을 받들어 돌려보내오니 더욱 한곡함을 더할 뿐입니다 하였다. 요두는 산선이 거처하는 곳이고 선우는 신선이 거처하는 곳이다. 이 남은 시경에 있는 주남 소남을 말하며 소호는 주나라 선왕 때의 명신이고 초방은 후비의 궁전이며 용례는 번거롭고 까다로운 예절이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1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종정승이 보낸 7명이 와서 토산로를 바치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1일 김이 두 번째 기사 비가 많이 와서 함기도 연변에 성 쌓는 일을 중지하라고 명하다. 함길도 도사 이영문이 와서 아뢰기를 본도에 갔고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벽곡을 손상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본도 연변에 성 쌓는 일을 중지하라고 명령하였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1일 김이 세 번째 기사 귀화한 김급파에게 부사직을 제수하고 포상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귀화한 김급파는 그의 형제들이 다 범차를 따라 도망가 버렸으나 홀로 머물러 가지 않고 서울에서 시위하고 있으며 또 그 족속이 강성하니 부사직을 제수하여 포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1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종정승과
종정승에게 쌀과 대두, 소주 등의 물품을 하사하다. 종정승에게 쌀과 대두 200석과 소주 50병, 면주 10필, 흰 모시배 5필, 검은 삼배 5필, 호피 5장, 마른 청어 100두룸, 마른 잉어 100마리, 나과 1개, 청동하루 1개, 노새 동이 2개, 만화방석 10장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3일 신유 첫번째 기사 이계린, 민신, 노기상, 검유, 윤상, 이익박, 배환, 이사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호로 한남군을 이칭으로 밀성군을 이구로 원윤을 이영으로 부정윤을 삼고 이계린으로 동지돈영 부사를 민신으로 형조참판, 노기상으로 홍조참판, 검유로 홍조참의를, 윤상으로 첨지중추원사 겸 성균 사성을, 이익박으로 충청도 관찰사를, 배환으로 전라도 관찰사를, 이사임으로 충청도 병마 절제사를 임명하였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4일 임술 첫번째 기사 지고승군사 이경치에게 농상을 권장하고 민생을 넉넉히 하는 데 힘쓰라고 하다. 이경치가 사주하니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농상을 권장하는 것은 어진정사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고 의창의 황곡을 거두어들이고 나누어주는 일은 백성의 편안함과 근심이 달려있는 것이니 수령된 자는 마땅히 계획하고 처리하는 데 마음을 다하여 민생을 넉넉하게 해야 할 것이다. 너는 가서 자신의 직책에 힘쓰라 하였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4일 임술 두번째 기사 사대문에서 기층제를 지내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5일 개해 첫번째 기사 평안도 도질제사 이징옥에게 와서 건친하라고 명하고 연회를 열어 그를 위로하다. 이지공의 아버지가 경상도 양산에 있으므로 임금이 징옥에게 와서 건친하라고 명령하였다. 징옥이 온 임금이 인견하고 이어 그의 아버지에게 쌀과 대두 40석을 하사하였으며 또 경상도 관찰사에게 명령하여 연회를 열어 그를 위로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5일 개해 두번째 기사 호주에 전지하여 기관 정혜에게 미두를 상으로 주라고 명하다. 이천 온정에서 불이 났을 때 낭천현감 최명기가 힘을 다하여 불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을 기관 정혜가 힘써 구출하여 화를 면하게 하였으니 그에게 미두 10석을 상사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6일 갑자 첫번째 기사 친히 추향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6일 갑자 두번째 기사 종정승이 이라와 시라 이명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6일 갑자 세번째 기사 창성의 백성들이 도망간 곳과 적여 갑산 등지에 도망갈 만한 곳이 있는지 찾아보게 하다. 평안도 관찰사 정분에게 전지하기를 그 도의 창성에서 원주민이 새로 옮겨간 사람으로서 금년에 도망한 자의 수는 다른 고을에 배나 되므로 그 이유를 도질제사 이징옥에게 물으니 징옥이 말하기를 신이 창성에 사는 늙은이들에게 물으니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보에 들어간 것이 너무 일러서 추수때가 되기 전에 자금과 식량이 떨어졌으며 또 가지고 있는 마소를 사양하지 못하고 죽이게 되어 다음 해에 농사를 지을 수 없으므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고 합니다. 신은 또 벽단 천호 김충순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백성들이 흘러 옮겨가는 것은 창성만이 아닙니다. 전번에 벽동군 사람 3호가 한 중에게 유인되어 동쪽을 향해 가므로 즉시 사람을 보내어 따라가 체포하였으나 그 중이 중로에 병들어 죽었으므로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들으니 적여령의 북쪽에 한 동학이 있는데 한
500여 호는 살만하다고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무레배들이 무리를 불러들여서 이곳에 몰래 숨어서 둥거하는 것 같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신도 또한 생각하기를 창성의 백성으로서 지난 5월, 6월 4일에 도망해 간 자가 모두 10여 호나 되는데 이와 같이 농사가 한창 바쁘고 식량이 결핍된 때에 여러 호가 모여서 도망간다는 것은 어찌 미리 살 수 있는 곳을 알지 않고서 함부로 떠나겠습니까? 반드시 원래부터 살고 있는 민호에 의지하여 기식하여야 그들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충순이 말한 곳에 도망해 가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징옥의 말이 이러하므로 또 혹은 전정리에게 물으니 정리는 대답하기를 저기의 땅에 대하여는 일찍이 들은 적이 없으나 다만 갑산, 여영, 강계 등 각 고을의 경계가 연접한 사이에 인민이 살만한 광활한 땅이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고 하였다. 이 여러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관찰한다면 그곳에 흘러들어가는 무리들이 저와 같이 거하고 깊은 곳에 몰래 모여서 때를 지어 사는 것을 국가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경의 들은 바는 어떠한가? 저기와 갑산, 여영, 강계 등처에 과연 인민이 살만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널리 찾아 물어보고 또 창성의 백성들이 도망해 간 곳을 조사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6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창성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라고 정분에게 명하다. 또 정분에게 전지하기를 그년의 그곳 변군의 백성들이 생계가 곤란하고 괴로워서 안심하고 살지 못하는 것을 경은 일찍이 계달하고 조처하지 아니하여 그들로 하여금 유리하여 떠나갈 마음이 생기게 하였으니 이것은 경이 처리를 넣어주어서 내가 늦게 들은 탓이다. 그 소문을 들은 이래로 진실로 가엾게 여기어 밤낮으로 근심하는 생각을 잊을 수가 없다. 경은 나의 지극한 심애를 본받아 널리 덕음을 선포하여 경내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지극한 뜻을 알게 하고 또 경은 수령들과 함께 그들을 어루만져 편안하게 할 계획을 마련하여 계달하라. 만약 현재 끼니를 굶고 있는 사람들이나 돌아가서 실업할 자가 있거든 관에서 옷과 식량을 주고 간곡히 미무하여 안정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6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정분에게 명하여 선승이 상기를 핑계로 무예를 게을리 하지 못하게 하다. 지금 들으니 창성도 호부사 선승은 어머니의 상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여 항상 할 소기를 익히지 않는다고 한다. 변방을 지키는 장수가 만약 무예를 익히지 않는다면 군대를 훈련하고 병사들을 격려하는 뜻에 위배되며 또 고기를 먹지 않으면 기력이 쇠하여질 것이니 마땅히 상시로 무예를 익히게 하고 또 고기를 먹게 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6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변방의 백성들을 친근하게 대하여 도망가는 이가 없도록 하라고 선승에게 전지하다. 변방을 지키는 장수가 적을 방어하는 방법으로는 비록 위령과 무예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일이라고 하지만 군사들을 인으로 대하는 일도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너희 직책은 백성과 친근하게 하는 임무도 겸하였으니 무육하는 정치를 더욱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체로 너희 재질은 위험이 있고 무용한 데는 뛰어나지만 너그럽고 어진 구석은 적다. 어찌 백성으로 하여금 이 사람을 친애하고 관장을 위하여 죽게 하는 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금년에 그 부의 유리한 호수는 전보다 10배나 되고 또한 다른 고을보다는 배나 된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너가 부임하기 전에 도망한 호수는 너에게는 관계가 없지만 부임 이후의 도망한 호수도 또한 적지 않다. 너가 백성의 일을 살피지 않고 백성의 슬픈 일을 구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 고을의 도망 호수가 매우 많다는 말을 들은 이래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근심하는 마음을 잊을 수가 없다. 너는 내가 너에게 그 땅과 백성을 맡겨 보낸 뜻을 받들어 비록 위세와 무용으로 방어하는 일을 힘쓸지라도 또한 마땅히 인민을 어루만져 기르는 일에도
명령하게 할 것이다.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면서 생업을 즐기게 하여 흩어져 도망할 마음을 내지 않고 길이 안도하는 마음을 굳게 가지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7일 얼축 첫 번째 기사. 벼슬을 제수하는 법과 대열을 거행하는 여부에 대하여 묻다. 우의정 신계 좌찬성하여는 우참선 최사관 좌참찬 황보인 우참찬 이숙 7일을 불러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벼슬을 제수하는 법은 중앙과 지방이 각각 다르다. 외가는 만 30개를 기다려야 다만 한 자급에 오르게 데 대하여 경관은 월수를 제대로 기다리지 않고 자급이 오르거나 풍계를 뛰어넘어 승진은 되는 자가 매우 많다. 나는 중앙이나 지방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옛날 선대의 행직, 수직의 제도를 본받아 혹은 낮은 관품으로 높은 관품의 직무를 수직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높은 관품으로 관품이 낮은 직무를 행직하게 하기도 하려고 한다. 경등은 이 일이 온당하지 않은지를 의논하여 계문하라고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매우 편리하고 유익하겠습니다. 다만 이 법은 당상관에게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입법 절목을 초안하여 다시 경등에게 보여서 결정하겠으니 그렇게 알라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대열이란 군사를 익혀서 떡밥의 병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니 진시로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봄의 강무의 행사에는 각도의 군사들이 모두 다 임금의 행차를 따르느라고 노폐가 심하였고 또 지금은 동서의 양계가 농사를 실패하였으니 만약 대열을 거행한다면 군사들의 피로와 폐됨이 매우 심할 것이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경등은 충분히 의논하여 계문하라고 하니 하영과 항보인은 말하기를 사제들의 노고를 비록 가엾으나 군대의 편성과 행렬을 열병하는 일은 군국의 소중한 행사이온데 어찌 패할 수 있겠습니까? 강해도 항해도와 양계를 제외한 다른 각도의 군사들을 모두 소집하여다가 대열병을 거행하는 일은 실로 당연하고 유익한 일이겠습니다. 하고 또 신계 등은 말하기를 사람은 필요하고 해는 흉년이 들었으니 잠깐 정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승정원에 명령하여 이전의 대열에 동원된 군사의 수를 상고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7일 얼축 두 번째 기사. 김광수를 평안도에 최암을 함길도에 보내어 추수 상황을 둘러보게 하다. 봉상판관 김광수를 평안도에 겸 한승판관 최암을 함길도에 보내어 벽곡의 상황을 둘러보게 하였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8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함길도 각 고을에 소용되는 금띠와 은띠를 노쇠와 백철로 대신 사용케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금과 은은 우리나라의 생산물이 아니오니 청하건대 함길도 각 고을의 능실의 제복에 소용되는 금띠는 노쇠를 사용하고 은띠는 백철을 사용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8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각 고을의 원관을 수리 간수하여 나그네가 숙박할 수 있게 하라고 건의하다. 각 고을의 수령들이 그 관 내의 원관을 내버려 둔 채 수선하지 않기 때문에 길 가는 나그네들이 머물러 숙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청하건대 원전에 의하여 선량한 마음을 가진 중을 선택하여 간사를 삼아 항상 간수하게 하고 수령으로서 수리를 게을리한 자는 논제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8일 병인 세 번째 기사. 공노비가 결손을 낸 것은 본인이 죽으면 추징하지 못하도록 의정부에서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한성부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장리와 강도, 절도 등이 소비해버린 물건은 본인이 몸이 죽으면 추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 법령에 있는데 오로지 관리와 공수의 노비 등이 결손을 내거나 유실한 물품은 비록 본인이 죽은 뒤라도 또한 추징하는 것은 형별하는 데 경중의 마땅함을 잃은 것입니다.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자신이 죽은 자는 율문에 의거하여 일률적으로 다 추징하지 말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9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친히 원경왕후 기신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10일 모진 첫 번째 기사 북교에서 기층제를 거행하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1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건정문에 나아가 조화를 받으니 종정승이 보낸 사람들이 토산물을 바치다. 종정승이 보낸 대랑, 사랑 등 사민이 바늘에 따라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11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정갑손이 최부 최사강을 탄핵할 것을 건의하고 최윤덕이 남쪽 수비를 엄히할 것을 건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대사한 정갑손이 아뢰기를 이조판서 최부는 나이가 70을 넘었으니 마땅히 벼슬 해서 물러나야 할 것인데도 성상께서 특히 각별한 은총을 내리시어 전선의 직임을 주셨으니 마땅히 조심하고 권신하여 임금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것인데 전일의 탄핵에도 징계함이 없이 함부로 자기의 자질들에게 관작을 제수하였으며 겸판이조 최사강은 정사를 잡은 처음에 자기의 아우 최사용으로 공기판사를 삼고도 태연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다만 염치가 날로 없어질 뿐 아니라 대신다운 뜻이 아주 땅을 쓴 듯이 없어졌습니다. 청하옵건대 탄핵하여 처벌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덕이 적은 탓으로서 내 일을 매우 부끄럽게 여긴다 하였다. 최부도 또한 입참하여 그 곁에 엎드려 있었는데 땀이 흘러 등을 적시며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영중추원사 최윤덕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북쪽의 방어에만 급하게 굴면서 남쪽의 수비에는 소홀히 합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무사 태평한 날이 오래되었습니다. 한번 다스려지면 한번 어지러워지는 것은 떳떳한 이치입니다. 더욱이 지금 외인들이 스스로 저희끼리 서로 전란을 일으키고 있으니 청하건대 남쪽의 수비를 엄중하게 하옵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어 역대 왜구가 흥승하고 쇠약하였던 자치와 우리나라 정동하던 옛일을 진술하였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11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송거신으로 하여금 초하루와 16일을 제외한 다른 조에는 나오지 못하게 하다. 이 조에 전지하기를 여산부원군 송거신은 초하루와 16일의 조회 때를 제외한 다른 조에는 나와 참여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11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충청도의 부여 목천현에서 지진이 나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11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정사 김상선 김표가 사조하자 임금이 인견하고 민생을 편안히 하라고 말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수령의 직책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주장이다. 너희들은 각기 제 직임에 나아가서 의창곡식을 거둬들이고 나누어 흩어주는 일과 농사짓고 누에치는 일을 권장하는데 마땅히 각자의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각박하게 하는 것을 능사로 알지 말고 민생을 편안하게 하여 나의 뜻에 맞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4권 세종 24년 7월 12일 경호 두 번째 기사 김윤수를 판길주 목사로 삼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12일 경호 세 번째 기사 김윤, 노혜신 등 150여인의 고신을 도로 내어주다. 세종시록 97권 세종 24년 7월 12일 경호 네 번째 기사 사관은 이휘가 상중인 김황의 호군 벼슬을 거두어 달라고 건의하다. 전사하제 부정 김황은 아버지의 상중인데도 이제 호군의 벼슬을 제수하셨으니 청하옵건대 3년상을 마치도록 하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사대하는 일에 삼가고 있어 이문이 소중하다. 그런 까닭에 내가 황이 오래도록 그 업을 폐하는 것을 염려하여 이에 벼슬을 제수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하였다.
이가 다시 아뢰기를 고려의 말기에 상제가 문란하더니 우리 태조가 임금이 되어서 모든 크고 작은 인민으로서 3년상을 실행하는 자나 염려하는 자는 문과 거리에 정문을 세워 표창하고 후하게 장려하니 일대로부터 상제가 바르게 되었습니다. 태종조에 이르러 보제모상에는 기념복을 입는 제도를 세우니 무식한 무리들은 겨우 기년이 지나면 술을 마시고 육류를 먹는 자가 간혹 있었으므로 전하께서 명령을 내려 비록 기념복을 입는 자일지라도 또한 반드시 마음으로 3년상을 실행하라고 하니 상제가 지극히 바르고 지극히 상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황이 비록 지금 조금 이문을 알고 있으나 이변, 김하, 변효, 경의 무리가 있어서 사대의 임무에 임하지하고 있으니 어찌 사람 없음을 근심하겠습니까? 청하건대 이 명령을 도로 회수하십시오. 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길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하였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10일 경호 5번째 기사 함길도와 평안도의 각 고을 수령은 의정부와 같이 의논하에 제수하라고 명하다.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기를 함길도나 평안도의 연변 각 고을의 수령은 의정부와 같이 의논하에 제수하는 것을 항정의 법식으로 하라 하였다. 도질제사 이세영 대신 길주 목사 김윤수를 판관으로 삼아 변방의 방의에 힘쓰게 하다. 길주 목사 김윤수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도질제사 이세형이 서울에 올라오다가 도중에 병이 들었는데 병세가를 보아 속히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 그곳에 방하는 일에 혹 잘못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여 내가 매우 염려한다. 오직 경은 평안 함길 두 도에서 2번이나 수령을 지냈으며 또 여러 해를 부방하였기 때문에 산천의 평탄하고 험난한 것과 방어에 기묘하고 완만한 것과 야인의 실정과 허위를 갖추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경을 승진시켜 가선대부를 제수하고 세용에 대신하여 곤관을 삼은 것이다. 경은 나의 이 지극한 마음을 본받아 더욱 삼가고 조심하여 일체의 방어에 대한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하여 조처하고 소루한 근심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또 함기도 도관찰사 한학에게 전지하기를 도질제사 도진무 이인화와 경력 홍익생으로 하여금 김윤수와 함께 방어상의 모든 일을 마음을 모아가지고 조처하여 잘못됨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12일 경호 7번째 기사 예조에서 현덕빈 홍궁의 상제 의주에 대해 아뢰다. 마땅히 행사하여야 할 집사관은 정침에서 이틀 동안 산제하고 향수에서 하루 동안 치계한다. 대체로 산제할 때에는 평소와 같이 사무도 처리하고 치제에는 오직 제향의 일만을 행한다. 길에 앞서 장사자가 혼궁의 동남쪽에 서양하여 주상의 자리를 설치하고 알자와 찬자의 자리를 동계의 서남쪽에 서양하여 설치한다. 장사자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 축판을 영조의 오른쪽에 놓고 패백광주리를 준수에 진열하며 향로 향앞과 초를 영조 앞에 설치한다. 주는 지게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고 새 둘을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관세는 동쪽에 있고 잔세는 서쪽에 있다. 반이와 세근이 있다. 여러 집사의 새는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때가 되면 주상이 단복을 입는다. 단복은 참포 이에 오사무 흑각대의 차림이다. 참이라 하면 엷은 청흑색을 말한다. 장사자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 찬구에 재물을 담기를 마치면 알자와 찬자가 먼저 뜰 가운데의 배 위에 나가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해서 재배한 다음 각기 자리에 나간다. 축과 재량이 들어와 뜰 가운데의 배 위에 나아갔으면 찬자가 재배하라 창하여 축과 재량이 재배하고 관세 위에 나아가 관세하고 나서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내관이 궤를 열고 신주를 받들어 내어 영주하에 봉헌하고 집사자가 잔세 위에 나아가서 잔을 씻고 잔을 닦아서 소관에 놓아두고 받들어 준수에 나아간다.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서양하였으면
찬자가 재배하고 곡하라. 창하여 주상이 재배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한다.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게 하고 관세를 마치면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 앉는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압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루를 받들어 꿇어 앉아 올린다. 알자가 삼상향하라. 고 찬하여 주상이 3번 상향한다. 집사자가 향루를 안 위에 올려놓는다. 집사자가 패백 광주리를 꿇어 앉아 올리면 알자가 집패 헌패라고 찬하여 주상이 패백을 집어 패백을 올리는데 패백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주 앞에 드린다. 알자가 부복하여 곡하고 일어나 평신하라고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조금 뒤에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 서양하여 썩게 하면 집사자가 수를 따른다.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영자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 앉게 하고 집사자가 잔을 꿇어 앉아 올린다. 알자가 집잔 헌잔하라고 찬하여 주상이 잔을 잡아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자 앞에 드린다. 알자가 부복하여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 앉으라고 찬한다. 축이 영주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 앉아서 축문을 이룬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부복하고 곡하고 일어나서 평신하라고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조금 뒤에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서 준소에 나아가 서양하였으면 집사자가 수를 따른다.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영주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 앉으면 집사자가 잔을 꿇어 앉아 올린다. 알자가 집잔 헌잔 하라고 찬하여 수상이 잔을 잡아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주 앞에 드린다. 알자가 부복하고 곡하고 일어나 평신하라고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좀 헌례를 행하기를 헌례의 의식과 같이 행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찬자가 재배하고 곡하라고 창하여 주상이 재배하고 곡하기를 슬프게 한다. 알자가 주상을 인도하여 나가고 축과 재량이 모두 배 위에 돌아갔으면 찬자가 재배하라고 창하여 축과 재량이 재배하고 나간다. 내관이 신주를 궤에 넣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알자와 찬자가 배 위에 나가 재배하고 나간다. 장사자가 재물을 거두고 축문과 패백을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다.